안녕하세요. 따뜻한 보령의 마을 만들기 톡톡 보령의 진행을 맡은 보령시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예, 저는 김영민 아나운서님과 오늘 진행을 같이 하게 된 천북명 학성 1위 2장 최대성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이장님,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왜 모이게 된 건가요? 오늘 지금 이 보령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네.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많은 일 중에서 지금 보니까 올해 많은 책을 발간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 일들을 제작하신 분들을 모시고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정말 많은 패널분들을 저희가 모셨잖아요. 돌아가면서 한 분씩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 담당자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마을 동화책 만들기 글지도 강사 김진경입니다. 네, 보령시 마을신문 12우물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지역 콘텐츠 발전소의 정명진입니다. 열두물 마을신문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명검입니다. 열두우물 기자 이경아라고 합니다. 단포면 양양 1, 2 마을 가꾸기 추진위원장 조광희입니다. 추겨면 송악 1, 2, 2장 천량입니다. 예, 보령 문화원장 황의엽입니다. 마을 동화책 만들기 그림 작가로 참여했던 이영선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라면 신살리 2장 이원조입니다. 네, 자기소개까지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참 많은 마을분들이 오신 것 같네요. 예, 각양각색의 이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고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많은 지역과 이런 활동들을 하신 분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 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 네. 오늘 참 이 인터뷰 시간이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마을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마을 동화책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최대성 이장님은 어릴 때 동화책 많이 읽으셨어요? 예, 제가 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오, 정말요? 근데 저는 네. 그 동화책보다는 위인전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 책을 만든 걸 보고 네. 이 동화책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그래서 동화책에 대해서 관심을 또 한번 갖게 됐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위인전을 많이 읽으셨군요. 저는 사실 위인전은 재미없고 이소부화 아세요? 이소부화요? 네. 알죠. 네, 그 동화를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서 또 이렇게 마을책이 나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저 거대 책자를 조성하게 되셨는지 담당자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청라면 신산리에서는 마을 분들이 선박이라는 동화책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제 마을에서 수호신처럼 마을 주민을 지켜주던 느티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음으로 오천면 오포일리에서 태봉산이 품은 참샘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마을 주민분들의 갈증과 더위를 식혀주던 참샘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령시 마을신문 12우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2019년도 만세보령 마을대상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지만 그 뜻을 기억하고 또 20년도엔 이렇게 비대면으로 같이 모여서 톡톡보령을 진행하는 것처럼 네. 뜻깊은 시간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이 장면을 대표로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원조사 책자인데요. 이번 연도엔 총 4개의 마을이 참여해 주셨어요. 네, 이제 자원조사 책자에서는 송악일리는 자원조사단과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직접 만들어 주셨고 이 나머지 양항일리, 오포일리, 주야일리는 보령문화연구회 황희호 원장님이 같이 올 한 해 열심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거대 책자가 만들어진 설명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예, 저 앞에 저렇게 거대 책자들이 있는 거 와중에 그 동화책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맞습니다. 저게 우리 마을에도 갖다 놓고 생각이 지금 갑자기 더 드네요. 욕심쟁이시네요. 근데 제가 어제 저 동화책을 2번 읽어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림이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게 한번 궁금해서 저렇게 혹시 만들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이영선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 만들 때 두 네. 개의 이제 마을을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약간의 그 두 마을에 특색이 있더라고요. 오포1리 같은 경우는 욕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소재도 많았고, 네. 예, 그래서 뭐 참샘, 뭐 숫돌, 그리고 효자, 뭐 이런 소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이야기 속에 녹여달라 하셔가지고 작가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신산지 같은 경우는 농번기잖아요. 지금 추수철이라서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 어떤 분은 콩 털다 오셨다 하고 어떤 분은 뭐 깨 털다 오셨다 하고 네. 근데 어떤 분은 또 김장 하시다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고춧가루가 막 가득 묻었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서 저 거의 굉장히 리얼한 동화책에 나오지 않았나 맞습니다. 예,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직접 만들다 보니까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마을이 각자가 가지는 이야기나 전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책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이야기들이 잊혀지지 않고 또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로 남으면서 오래오래 지속될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이 장소에 마을 동화책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이 직접 오셨는데 신산리의 유원조 이장님 나와 계십니다. 지금 이 동화책 선박이를 마을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마을은 그동안에 정말 소통도 안 되고 화합도 안 되고 정말 옛날 구시적대로 캄캄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가꾸기 사업을 18년도부터 하기 시작해서 꽃도 심고 제초 작업도 하고 계획대로 마을 대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되고 정말 주민들의 화합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생활로 공동체 활성화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저도 요걸 지금 들으면서 내년에 우리 마을에도 저걸 한번 접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 지금 혹시 옛날 지금 이야기인데 이 유래가 또 혹시 따로 있을까요? 네, 우리 마을은 고려말 700년 전에 밥산리에 손신혜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마을을 자랑한다면 역시 600년 된 느티나무가 있고요. 이 느티나무를 많은 학자들이 찾아와 연구를 하고 연구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조사도 해 나갔습니다. 완벽한 도핑 도구는 마을의 주민의 활성화를 일으키게 되고 또한 결이 하나뿐인 느티나무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상징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마을 한가운데에 선박이 느티나무 있다는 것은 마을에 정말 큰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온을 바라보듯 느티나무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기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느티나무처럼 든든하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지속적인 활성화를 해나갈 것입니다. 예, 대단하시고요. 저는 이번에 이런 얘기를 지금 참 들으면서 또 한 번 더 느낀 게 유원조 이장님께서는 마을 이장도 보시지만 마을 또 기자단 활동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마을 신문이 있잖아요. 네. 저 마을 신문을 보면서 저렇게 신문을 잘 구성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편집장님께 한번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편집장님이 다양한 글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동화책도 혹시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기자만 10년을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항상 딱딱한 글만 썼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옆에도 이제 동화 작가 해주신 편집장님도 계신데 되게 부럽네요. 저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를 좀 담았으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할 때보다는 마을 신문을 주민들을 같이 하니까 마을에 또 뭐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들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마을의 따뜻함에 어떤 논리와 이성이 들어가면 또 멋진 글이 되기도 하니까요. 분명히 편집장님의 역할도 크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화책을 만들 때는 또 글 작가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겠죠. 이 동화책 사업을 할 때 여러 보령 지역에 계신 글 작가님, 그림 작가님들이 참여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작가님이 글로 참여를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내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실버들 대상으로 수업을 많이 다니면서 그분들과의 소통하는 방법들을 조금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했을 때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동화라든가 짧은 글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재밌는 옛날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들려드리면서 동화는 이렇게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넣어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노래도 뽑아다 드리면서 노래도 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도 다 시가 되고 동화가 되고 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계속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쓰시지는 못하지만 말씀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끌어낼 수 있었고 아까 이영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오프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걸 하나로 묶어낼 때 버린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꼬집어낼 수 있었고 신산이는 확실하게 느티나무가 그렇죠. 있어서 느티나무 이야기를. 정말로 그거는 쉽게 갈 수 있었던 동화였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어르신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폴이 끝났을 때는 어르신 한 분이 들꽃을 묶어서 저한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찍으니까 굉장히 예쁜 모습. 그러니까 마음의 소녀적인 감성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직접 글을 쓰기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 마음속에 이야기나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다 있으셨겠죠. 또 그거를 직접 마을에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끌어내주시고 들어주시고 엮어주시고 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또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번 동화책을 받아가지고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우리 손주가 생기면 이런 걸 한번 마을 이야기를 동화책을 한번 읽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혹시 저 이걸 읽으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마을 등장인물들이 거의 동물로 다 묘사가 돼 있던데 혹시 동물로 묘사한데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좀 상징적인 건데 사람으로 그 동네 분들을 일일이 다 호명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면 조금 그런데 동물들도 보면 굉장히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하면 더 평안하고 익살스러운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해서 등장인물을 동물로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됐었군요. 동화적인 표현이랄까요? 예. 동물로 표현한 것이. 그렇다면 동화책 제작을 참여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동화책 하면서 제작을 하면서 베스트 장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포 1, 2 같은 경우는 처음 갔을 때 굉장히 평화롭더라고요, 마을이. 그래서 이제 갈등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끝장면이기도 한데 이게 동네 분들이 다 마을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장면을 보면 저도 한번 이렇게 따라서 행복한 모습을 지어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베스트고 신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밥산이 느티나무에서 선박의 느티나무로 이사를 가게 돼요. 까치 가족이. 그래서 그 가족들이 가는데 밥산이 나무 그 잡새 그렇게 하면 좀 비한가요? 너무 그러니까 같이 살던 새들이 이제 자기 깃털을 하나씩 나눠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마을 분들의 정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베스트로 뽑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림 작가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글 작가님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들어봐야죠. 예. 김진경 작가님이 생각하는 베스트 장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프리 같은 경우는 겨울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산을 망치면서 그랬을 때 그 참샘의 그 물맛을 잊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 어쩌면 평소에 소중했었던 것들이
비로소 어려움을 겪어야만이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느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참 좋게 느꼈고, 그다음에 신산리 같은 경우는 모든 면들이 다 명장면들이었지만 특히 처음에 등장했을 때 호랑이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었다는 장면에서 빵 터지면서 정말 동화적이군요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동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마을이 신산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비춰준다면 이해되십니까? 정말 그러니까 가장 동화적인 표현. 요소였습니다. 저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의 주인공이신 그 유원정 이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장면이 베스트 장면이신지. 베스트 장면은 당연히 선박이 느티나무고요. 네. 서해안에서 가장 높은 촬영 산맥인 오도산을 정면을 600년 된 느티나무 앞에서 바라보면 어머니가 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남쪽에 있는 뒷산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이런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잉태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오도산 같은 이런 산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마을은 많은 인물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네. 싶은데, 그 제가 오늘 보니까 오포리는 안 왔어요. 오포리가 이장님이 상당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 동화책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셨을까? 나름대로 마을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오포리를 대신해서 지연 씨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오포리 동화책을 보면은 많은 동물들이 나오는데요. 호롱이도 나오고 여우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이렇게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동물들이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 서로 돕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마을에 이제 숲에서 자주 이제 놀러 와서 이렇게 동물들을 도와주던 이제 친구 웅수의 아버지가 아파서 이제 동물들이 전부 겨울잠을 깨서 이 웅수를 도와줘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는 마을에 이제 참샘, 아끼는 참샘을 위협하는 석수장이들을 이제 동물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 서로 돕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포일리 마을 주민분들이 서로 돕고 화합하는 것처럼 이 동화책의 교훈도 화합이라는 걸 나타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화책 하나에도 정말 많은 교훈, 의미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 동화책도 그냥 이렇게 읽어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이렇게 잘 읽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지금 책을 만들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마을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데 이 과정에도 솔직히 말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지금 이 역사잖아요. 마을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역사인데,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문화원장 황혜호 원장님께서 계신데, 저는 황혜호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그 지금 저기 앞에 보면 그 자원조사 책이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저도 이제 재작년에 저희 마을에 그 자원조사를 한번 해서 책을 한번 발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불과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을 또 하셨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셨죠? 벌써 8권을 또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예.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발행을 하면서 어떤 그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어려운 점보다도요. 제가 좋아서 이렇게 다니니까 그렇고, 그 마을을 많이 다니다 보면 그 마을마다 다 다르다. 자연환경도 다르고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 문화가 다 다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비슷한 삶을 살지만 한 세대, 두 세대 전에는 마을마다 참 다르게 살았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일이다,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동화책에 이어서 마을 자원조사책 이야기까지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양항 1, 2에서도 자원조사 책을 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또 듣기로 양항 1, 2가 할 이야기가 엄청 많은 그런 동네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양항 1, 2 조광희 추진위원장님께서 나와주셨어요.
마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자원, 우리 동네는 어떤 자원이 제일이다, 우리 동네는 어떤 점이 너무 좋다, 자랑하실 게 있나요? 예, 우선 양항 1, 2발을 자세하게 집필해 주신 황의호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고유 지명이나 유래, 뭐 전설 이런 걸 몰랐었는데 이번에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존할 수 있는 것이기에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기록들이 다 책으로 남고 하나의 역사서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령문화연구회에서 이렇게 많은 마을 연구를 하시고 조사를 하시는지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놀랍고, 보령에 이 마을 전문가, 지역의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이 제가 다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의호 원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마을의 자원조사를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느낀 점 혹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좀 색다른 마을이요. 지금 말씀하신 이장님 오신 그 양항 1, 2 마을 보면 지금은 다 이렇게 농사짓고 살지만 네. 두 세대 전에는 모두 소금을 구워 먹고 살았어요. 그 소금을 어떻게 구웠냐면, 바닷물이 나가면 조금 때 갯벌을 썰애로 썰어서 갯벌을 말려요. 거기에 또 사리가 돼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갯벌, 마른 갯벌에서 진한 소금물을 얻어가지고 그걸 솥에다 끓여서 그걸 로 소금을 만들었어요. 그렇구나. 옛날에 우리나라 천일조염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소금을 만들어서 우리 다 소금을 김장을 담고 뭐 간장 담고 이랬어요. 그걸 자염이라고 그랬죠. 네. 예. 그 아주 그걸 생생하게 조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각 마을이 지니는 의미까지도.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처음에 마을 책자를 만들면서 저희 우리 마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 많은 내용들을 알려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혹시나 이렇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마을 분들이 궁금하시거나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 원장님 혹시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그럼요. 예, 예. 네. 제가 좋아서요. 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뭐 동화책을 만들거나 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원장님께서 분명히 도움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조사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도 직접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주민분들께 직접 우리 마을 베스트 자원 탑 3를 꼽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이거는 진짜 최고다 하는 거 3가지 아니면 뭐 1가지씩이라도 좋으니까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임명검 씨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희 마을은 웅천읍 성동리인데요. 지금 현재 보령댐의 하류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삼각주 평화뜰이에요. 평화뜰 한가운데 저희 그 동네가 있고, 지금은 조금 보령댐 때문에 웅천천이 좀 퇴색했지만 굉장히 맑고 맑은 물, 또 이제 서해로 금방 흘러 들어가는 그런 기점에 저희 동네가 있어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어종들이 살았고, 뭐 지금 섬진강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은어가 엄청나게 많이 살았던 데예요. 현재 제가 볼 때 수달은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환경으로는 웅천천이 있고요. 또 예전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행정상으로 보면 남포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남포석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비석을 만드는, 그래서 그런 남포 오석이 굴러서 이런 조그만 조약돌, 이런 돌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조금만 파도 그런 그 오석으로 석질이 돼 있는 돌들이 많아서 동네에 보면 돌담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들이 밀집도가 있어서 미로처럼 이렇게 돌담장들이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문화적인 가치를 두는 것도 있고요. 또 청석기와집이 있어요. 그래서 돌과 관련된 이런 문화적 가치에 있는 그런 집들이 있고, 또 저희는 예전부터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특수작물 같은
뭐 딸기라든가 뭐 토마토 지금은 이제 쪽파 농사를 많이 짓는데 보령시 어느 곳에 비해서 농사 짓기 제일 좋은 동네라서 그런 네. 부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네요. 맞습니다. 지금 다른 마을 분들도 얘기를 들어볼게요. 유원조 이장님, 마을에 자랑거리 3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마을 자랑거리가 3가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네. 우선 예를 들면은 600년 된 느티나무, 또 150년 된 느티나무, 또 차량산맥인 오수산. 이 오수산을 정면으로 보면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동남쪽에 있는 뒷산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 보면은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원을 보면 잉태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전설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오수산 같은 그런 산이 명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정말로 많은 인물들이 현재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학원장 있고, 또 한 가정에서 그 교육장을 비롯해서 행정관이 7명이나 있고, 또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변호사, 또 국제 변호사, 한의학 박사, 장군 또 있으며, 현재 그 논산시청, 공주시청, 부시청도 있으며, 이런 많은 인물들이 우리 마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양항 1, 2 질 수 없죠.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네, 양항 1, 2는 1985년도부터 97년까지 12년의 공사가 끝난 간척지가 있어가지고 벼 재배 단지가 그 남포면에서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광벼가 나오고요. 그 논에다가 보리하고 메주콩을 갈아서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그 석양이 얼마나 좋은지 집에서도 해가 떠서 서해바다로 지는 노을을 집에서 볼 수 있는 마을입니다. 너무 풍경이 좋은 진짜 아름다울 아름다운 거예요. 동네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천양희 이장님께 자, 양항 1, 2 얘기를 들었으니까 송악 1, 2는 또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자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악일리 저희 마을은 모든 뭐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 첫 번째로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주민들, 세 번째도 주민들을 꼽고 싶은데요. 네. 저희 주민들이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마을 제초 작업하는 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지낸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2017년부터 저희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한 해에, 그러니까 한 달에 뭐 몇 번 이런 게 아니고 수시로 하는데, 저희가 올해만 해도 23번 정도 모여서 하는데, 이장인 제가 먼저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먼저 이장 우리 이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저기 꽃이 말랐는데 물 줘야 되겠네, 우리 풀은 언제 매? 이러면서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하고 뭐뭐를 할까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쓰레기가 여기저기에 막 진짜 굴러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서로가 다 하다 보니까 마을에 쓰레기 없는 마을, 가장 깨끗한 마을,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서 이제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본인이 내려서 그 쓰레기를 줍고 가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양원도 있고, 요양원에 이제 많은 그 전국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깨끗한 동네, 이렇게 이쁜 동네에 우리 부모님이 계셔서 너무 좋다,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을 사랑이. 와, 정말 다들 마을 자랑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송악 1, 2는 정말 좀 인상 깊은 게 우리 주민들이 자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또 제가 듣기로 송악 1, 2는 이번에 마을 자원조사를 마을 협의회와 함께 진행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마을 자원조사 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희 마을 자원 조사를 하는데 제가 음식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여름에 7월 5, 6, 7, 8이 가장 바쁜데 자원 조사 하시는 분들, 마을 주민들이 꼭
11시 정도 되면은 막 찾아오시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 시간에는 폭탄 떨어진 것처럼 저는 어머머. 바쁘거든요. 근데 꼭 그 시간에 오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정말 까마득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2시 이후에 오라고 그러고 그 사이에도 되돌려 보내시고. 2시 이후에 통화하자고 그러고 2시 이후에 만나자고 하고 안 그러면 뭐 그 시간에 또 잠깐 나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서도 정말 즐겁게 하고 그 사이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들 이제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 세대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되게 가슴도 좀 짠하고 그분들이 살아오셨던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가슴도 짠하고 이 그분들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이 책자에 실었을 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너무 바쁜 이장님이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똑같은 이제 마을 만들기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이장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마을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시는지 안 봐도 제가 훤히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주민들이요 너무 잘하세요. 저희 주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누가 와서 물어보면 난 복 받은 사람이다, 인복 있는 사람이다. 주위에서 너무너무 제가 먼저 하기 전에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저한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인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고생하시는 부분이 쌓이고 쌓여서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문화원장님이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런 활동들을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데 원장님께서 이 마을 자원 조사를 계속 하시고 앞으로 하시면서 이 마을 조사단을 계속 운영하시는데 이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마을 조사단 의미 한번 원장님께서 한번 느끼시는 것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마을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어르신들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뭐 좀 찾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그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결국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옛날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기쁜 일이나 뭐 슬픈 일이나 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했거든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고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고요. 예, 그런 원장님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마을에서는 분명 우리 마을은 저런 것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좀 의문을 좀 구하실 분들이 계신데 그 의문에 답해 주시는 그 부분이 우리 마을의 역사는 한번 찾아가서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멘트로 한번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마을의 역사는요, 마을 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엮어야 될지 그런 것만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해서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결국은 그분들이 이제 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많은 고령의 마을들이 다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 자원조사책이 이미 발간된 마을들이 있잖아요. 이 마을들은 이 자원조사책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조강희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예, 옛날 역사나 유래를 지금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책으로 나온 만큼 잘 보존해가지고 후세들이 그 마을 회관이나 집에나 이렇게 비치를 해놨을 때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악 1리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마을 책자는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살아가는 그냥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들려주고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현재 시골 이렇게 사시고 계시구나.
맨날 혼자서 방 안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회관에서 이런 활동도 하시고 주민들과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꽃도 가꾸고 집안에도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고 있어요. 막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고 보내면은 우리 엄마 너무 예쁘다고 엄마가 이렇게 지내시는 모습을 이렇게 소식으로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고 이제 사진 찍어서 쭉 보내고 이런 활동 사진을 보내면은 이분들이 또 뭐라고 그러면은 누가 제일 이쁘냐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는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시면 우리 엄마가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장이래요. 그래서 이장이라고 그러면 제가 땡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 책자가 발행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이제 한 해에 생활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해에도 또 저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주다 보면 부모님들이 내 얼굴이 이런 책에 나왔네 이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활동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런 책자 만들기든 이런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마을 자원조사책을 잘 활용하고 계신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책 하나든 지금 버릴 게 없어요. 다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좋은 책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마을 자원조사책 얘기도 했고 마을 동화책 이야기도 해봤잖아요. 이제 마을 신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이런 내용들을 먼저 봤습니다. 뭘로 봤냐? 우리 마을 소식지가 지금 이미 2년 전부터 지금 발행이 돼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왜 12우물일까? 네. 마을 신문 이름이 예, 열두우물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지연 씨. 보령에는 읍면이 총 11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지역은 총 5개가 있는데 이제 이 동지역은 한 개로 아울러서 총 12개라고 해서 12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이름 선정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당시 현장에 있으셨던 일기 기자단 분께서 대답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접 이 마을 신문 이름을 만드는데 참여를 하신 일기 기자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건 기자님, 왜 12우물이 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일기라서 처음에 주제 정할 때 네. 같이 이제 우리 기자단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를 했었고요. 앞에 12 숫자에 대해서는 지연 씨가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물은 우리가 마을마다 예전에는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우물가잖아요. 지금은 수도시설이 있으니까 집집마다 하지만 이 우물이라는 의미는 같은 물을 먹으면서 소식을 가장 많이 전해주고 받고 또 그러는 의미로 저희가 우물이라는 글자를 넣게 됐어요. 정겹죠? 맞습니다. 네. 또 빨래터, 네, 빨래터. 맥가, 우물 네. 이런 데서 또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12우물이었구나. 왠지 저는 이 의미가 그냥 지어진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많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렇네요. 저는 네. 그 마을 그 기자단 그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을 텐데 요 부분에서 그 충남 보령이 처음 이 마을 신문을 지금 만든 걸로 알고 있는 충남에서는 이 마을 신문이 처음 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편집장님께 한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과정 속에서 자부심도 컸었을 텐데 혹시 그 편집장님께서 이걸 참여하게 된 큰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참여한 계기는 뭐 별다른 게 아니라 항상 충남에서 새로운 걸 제일 처음 하길 좋아하는 보령시 마을 만들기 센터 덕분이고요. 네, 2년 전에 주민들과 뭐 기자단 교육을 하자라는 이야기는 했었고, 근데 교육만 끝나면 이분들이 계속 기사를 쓸 수 있을까 고민을 같이 하다가 그럼 신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마을 신문을 만들자 그렇게 협의하면서 첫 번째 처음으로 보령에서 마을 신문을 이제 주민들과 함께 만들게 됐습니다. 계기가 그렇다면 네. 그치 2년 동안 지금 했잖아요. 맞습니다. 나름대로 그 안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에피소드 좀 몇 가지 한번 들려줄 수 있을까요? 에피소드 몇 가지요? 네. 한 가지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만 해주세요. 두 가지를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저희가 보령 지역에는 이제 농촌 지역도 있지만 섬이 되게 많잖아요. 그때 첫 번째 일기 때 다들 기자단 수료를 하고 다들 친해지니까 섬으로 한번 공동 취재를 가자.
그래서 원산도로 공동 취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마을 동아리를 같이 취재하고 취재하러 갔지만 약간 소풍 가는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됐던 게 제일 기억이 남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2물이라는 이름을 정하는데 이분들이 신문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거의 끝장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2년 동안 잘 지속적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끝장 토론까지 했을 줄은 제가 또 몰랐는데 이런 대단하시네요. 에피소드를 들려주시니까 또 어떤 기사들이 실렸을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막 읽어보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기사가 탑3 안에 들었는지 궁금해서 임명건 기자님께 탑3를 한번 꼽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탑3를 제가 개인적으로 선정해서 네. 좀 객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많은 기자분들이 다양한 글을 올려주셨고요. 또 이제 여러 마을에서 뭐 치러진 행사라든가 동아리 활동 또 옛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뭐 굳이 뭐 선정하라 그러면 또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좀 연재했던 글 중에는 옛날 어르신들이 또 할머니서부터 어머니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구술로 내려오는 음식 이야기를 연재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방송이나 어디 뭐 딱 치기만 하면 여러 가지 레시피가 오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양념이 없어도 맛을 낼 수 있는 향수에서 묻어나는 그런 음식 이야기 연재하게 됐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또 마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글 올렸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고 가보지 못하는 그런 문화유산에 대한 글들을 올렸어요. 네. 네. 그러시구나. 이렇게 탑3를 꼽아주셨는데 또 일기 기자님 얘기만 들으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이기 기자님에게 베스트 기사는 어떤 거였는지도 여쭙겠습니다. 이경아 기자님? 12물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 우리 정명지 편집장하고 우리 기자님들의 열정과 노고가 엄청 많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맞습니다. 게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첫사랑, 첫 키스, 첫 경험 굉장히 설레잖아요. 그래서 저의 첫 인터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 선배님 기자들 따라서 못 모르고 시청에 가서 김동일 시장님 인터뷰를 하는데 손발이 얼마나 떨리든지 가슴은 두근두근거리고요. 앞에서 선배님들이 질문을 하면서 점점점 저한테 다가오는데 뭔가 좀 쓰나미가 밀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하는데 여기는 어디 뭘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입에서 선배님들이 이거 질문해봐 주신 대로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저에게 첫 인터뷰는 두근두근 떨림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첫 지면으로 이경아 기자라는 이름을 달고 그 기사가 나왔을 때 그 묘한 뭐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뭐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아우 이렇게 좀 써볼 걸 하고 낯간지럽다 했던 네. 그런 조금 야릇했던 그런 기분이 네. 저에게는 저만의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일기 기자님이랑 이기 기자님의 답변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첫 취재와 첫 기사에 실린 내 이름까지 확인했을 때 그 기억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취재를 하셨고 많은 기사를 쓰셨을 텐데 지금까지 써온 기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취재를 해서 싣고 싶은 새로운 기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임명검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앞전에 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마을에 가면 많으신 분들이 연로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그분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데 내년에도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풀어내는 말씀으로 풀어내는 스토리를 저희가 기록으로 많이 담아서 연재를 해놓으면 우리 후세대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간 기록물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망조라든가 실록은 여전히 남아서 영원히 보존되지만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잘하면 정말 생생한 우리 삶의 이런 부분을 기록으로 잘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기록의 의미까지도 짚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 와중에도 그 이경아 기자님께서는 혹시 자원조사단도 같이 활동을 하신다고 와. 들었는데 엄청난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요번에 송화학 1리를 취재를 하시면서 혹시 어떤 그 인상 깊었던 그 내용들이 혹시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마을조사단 그 활동을 하면서요, 우리 저 김진경 작가님이랑 진도 GER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사시는 뭐 이장님, 노인회장님들을 모시고 마을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유형의 어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이야기도 좋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나고 자라시고 고향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사시는 그 어르신의 이야기, 뭐 학교 다닐 때 이 쟤를 넘어갔어, 뭐 저쪽에 가서는 뭐 물장구 치고 놀았는데 그런 게 다 없어졌어, 이렇게 하시는 그 역사의 변화를 몸소 겪으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참 재미있었고요. 또 저는 가마 타고 시집 올 줄 알았었거든요. 어떤 어르신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택시 타고 시집 왔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모범 택시를 타셨나 봐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어르신도 생각나고, 또 직접 산에 가셔서 아저씨랑 그 나무 벌목을 해와서 이렇게 작은 집을 짓고 시작을 해서 자손이 태어나면 방앗간 늘리고 또 늘리고 이렇게 해서 북적북적 살았다고 하시던 그 집을 지금은 자손들이 다 떠나고 이제 홀로 지키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그게 바로 마을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경아 기자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영선 작가님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림 작가로도 일하셨는데 기자단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또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쩌다 어쩌다 그렇게 됐네요. 아, 네, 어쩌다가. 제 관심사가 요즘에 마을입니다. 사실은 마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기회들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회는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래서 잡으셨구나. 바로 잡았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여러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고 계신 일이 바쁘진 않으세요? 네? 바쁘지는 않으세요? 바쁘다고 생각한 것보다 좀 네. 즐기면서 하면 바쁜 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멋있는 그냥 것 나름 즐기고 있습니다. 네, 네. 즐기신다고 또.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일 편하게 즐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렵더라도. 저도 지금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 진행을. 근데 저는 그 정명진 편집장님께 한번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충남 시군 곳곳에서 다양한 소식지를 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령 12우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네. 보령 마을 신문이 이제 2019년 작년에 처음 만들어지니까 올해부터 이제 다른 충남의 다른 지역도 마을 신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보령 마을 신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보령시 마을 만들기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신문을 만들 때 제일 큰 고민이 이번 호에는 어떻게 이 신문 지면을 채우지? 특히 올해처럼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채우지? 하지만 항상 신문이 나오면 그 신문 지면에 마을 주민들 활동이 가득 채워지거든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다양하게 활동을 계속 한다는 게 좀 뭐 특징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령시에는 되게 재능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신문에는 사진이나 글도 있지만 그림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앞에 이제 그림 작가 하셨던 이영선 선생님께서 항상 마을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이제 김지현 선생님이 또 만화도 잘 그리거든요. 마을 만화도 그래요. 그래서 신문에 이제 글, 사진, 만화, 그림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다양한 콘텐츠가 담겨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지금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유난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맞아요. 기자님들도 활동하시기 참 힘들었을 텐데 그렇다면 올해 1, 2기 그 기자님들이 같이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해는 지금 지나갔고 이제 내년을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혹시 어떤 콘텐츠로 어떤 그 기자 활동을 할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오늘도 이제 마을 동화책이나 그리고 마을 자원조사 책도 있고 마을 신문도 있는데 동화책이나 자원조사가 과거부터 이렇게 과거를 좀 기록하는 거라면 저희 마을 신문의 현재를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의 마을의 현재를 기록하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년에는 마을과
사람에 좀 집중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분들의 하루를 하루 종일 지켜보면서 일과를 보여준다든지, 제가 12물이니까 11개 면 지역과 그리고 동 지역을 좀 꼼꼼히 소개해보는 기사들을 기자분들이랑 같이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지난번 마지막 신문을 내고, 올해 마지막 신문을 내고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저희 마을, 그 보령 마을 신문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직접 취재하고 직접 기사를 쓴다는 거거든요. 이걸 조금 더 의미를 좀 살리려고 내년부터는 제 역할을 좀 줄여서 마을 기자단 분들이 편집장 역할까지 할 수 있게 좀 그런 역량들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정말 다각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옆에 계신 김진경 작가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작가님이 동화책 글작가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마을의 책자 편집장까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벌써 연말인데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또 뭔가 재밌었던 일은 있으셨는지 그런 거 있을까요? 네. 마을 올 1년 되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일도 있었지만 사실 즐거웠던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에 대한, 저도 시골 살고 있지만 마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신산이나 또 오폴이나 송황리 이장님들의 또한 공통점들이 뭐냐면 열정과 꼼꼼이더라고요. 열정과 꼼꼼, 그걸로 인하여서, 그리고 일의 추진력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을들은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화합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마을의 가장 좋은 점들은 서로의 이해와 소통, 그리고 그렇게 지도자들을 믿고 따라가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참 많이 느꼈고, 에피소드라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신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이 느티나무가 있으니까 수업을 하고 이동하던 중에 김밥을 사서 선박이 느티나무 아래 가서 밥을 먹으면서 마을 한눈에 이렇게 전경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어요. 살짝 추웠을 때는 서로 기대해서 밥 먹어가면, 김밥 먹어가면서 마을을 한 번 더 내려다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좋았었고, 송황리 같은 경우 들어가면 일단 좀 편안하고 깨끗했었어요. 여기 더군다나 이제 많은 마을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마을의 많은 변화들에서 주민들이 쉽게 빨리 화해도 하고 일을 해나가고 지도자를 따라주는 것들이 참 인상 깊고 좋았었어요. 예, 그런 것들 참 좋았고, 오폴이나 신산리도 들어갈수록 좋으니까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럼 이사 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제 사는 말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했었던 기억들이 좋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아니, 작가님이 처음에 힘든 기억도 있지만이라고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힘든 기억 없으신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네. 그냥 좋은 기억만 있으셨던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좋은 기억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네, 정말 각각의 마을이 지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황희호 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마을 자원조사를 해오셨잖아요. 예. 하지만 아직 못한 마을도 있을 텐데 내가 꼭 이 마을은 자원조사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다 하는 마을이 있으실까요? 예, 뭐 구체적으로 어떤 마을이라는 것보다 제 목표는 보령 전체 전 마을을 다 자원조사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와, 전 마을이 한 100개쯤 돼요. 법정리로 정말 100개쯤 많네요. 되는데 1년에 문화원에서 하는 거 있고 여기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하는 거 있고 해서 1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길게 잡고 10년이면 우리 다 보령 하실 수 있지 지역의 않을까. 마을 자원조사를 다 할 겁니다. 어, 예. 제가 질문을 드린 것보다 훨씬 큰 답변을 주셔서 제가 사실 좀 부끄러워지네요.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여기 오늘 오기까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곳에 가서 어떤 얘기로 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네. 솔직히 오늘 많은 공부를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을에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각자 모든 위치에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들이 하나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마을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 맞습니다. 마을 만들기의 일원이시죠. 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즉 마을 만들기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마을 만들기, 나에게 마을 만들기란에 대한 답변을 그러면 저희가 유원조 이장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첫째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을 가꾸기도 할 적에도 마을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만들기란 깨끗한 마음이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이현서 작가님. 나에게 마을 만들기란 어렵고 쉬운 일이다. 어렵고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쉽다고 하면 화합과 소통이 된다면 쉬울 거고 그렇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는 어렵고 네, 어렵고 쉬운 일이다. 네, 황희호 원장님은 마을 만들기란 저는 다니면서 마을 만들기란 옛날처럼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는 거다. 그런 걸 좀 도와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함께 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하는 게. 네, 공동체의 회복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천양희 이장님에게 마을 만들기란 어떤? 저에게 마을 만들기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진짜 눈물이다 이런 말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일도 있고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게 원주민하고 새로 이사 오신 분들하고의 그런 갈등, 특히 집성촌일수록 이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저희 마을이 진짜 힘들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진짜 주민들 전체가 거의 진짜 많이 참여해주고 서로 막 우리가 먼저 하자 이런 식으로들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은 뭐 눈물이다라고 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주민 모두가 꽃길만 걷는다 이렇게 마을 만들기는 주민 모두가 앞으로 꽃길만 걷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마을 만들기란 꽃길 걷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강희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을 만들기는 어떤 건가요? 네, 저에게 마을 만들기란 화합과 소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주민이 화합을 안 하면 맞아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주민이 만나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것이 마을 만들기의 원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계신 이경아 기자님에게 마을 만들기란? 마을 만들기란 저는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직접 뛰어들어서 좀 참여를 해보면 좀 다른 시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명검 기자님께 마을 만들기란? 나의 마을 만들기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해주신 얘기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또 다 비슷한 얘기기도 맞습니다. 예. 하거든요. 편집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을 만들기는 어떤 건가요? 마을 만들기란 마을에서 주민들이 재밌자고 하는 일이다. 네. 그런데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다 재밌자고 하는 일이니까 또 재밌어야지 지속 가능하거든요. 마을 만들기는 공동체가 좀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하는 거라서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을 만들기는 재밌는 것. 그리고 김진경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름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함께 사는 것. 그렇죠. 모두가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요. 그걸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을 만들기다라고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담당자님이 생각하시는 마을 만들기는 어떤 건가요? 이 자리에 모여주신 주민분들이 해낸 것처럼 모두 주민분들이 읽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네, 마을 만들기는 맞습니다.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공감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오신 패널분들에게 마을 만들기란 어떤 것인지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장님께는 네. 따로 질문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장님께 마을 만들기란? 네, 지금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좀 살만 붙이면 배려하고
거기에 좀 양보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똑같이 마을 만들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서로의 것만 챙기려고 하고 뭐든지 내 거부터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네. 이 일은 화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조금만 더 양보하고 배려하면 네. 마을 만들기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패널분들, 마을분들 모시고 우리 보령의 마을 만들기 그리고 마을의 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네. 너무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잘 몰랐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그 열정과 땀과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톡톡보령 이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가치 있는 2020, 가치로울 2021, 2020 만세보령 마을대상 제1회 톡톡보령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